이번 시간에는 영상 소스를 만드는 포토샵에 꼭 필요한 기능 3가지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이미지 조정 메뉴입니다. 포토샵의 이미지 조정 메뉴는 이미지의 색상, 명도, 채도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이미지 조정의 메뉴들의 간략한 설명을 나간 후에 예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사진 밝게 만들기와 음식 사진 맛있어 보이게 만들기입니다. 자, 한 번에 끝내는 포토샵의 이미지 조정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의 색상, 명도, 채도를 바꿔주는 이미지 조정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조정 메뉴는 상단에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변형 툴 같은 걸 사용을 하셨죠. 칠도 배우셨고요. 복사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조정에 명도, 채도, 그 외의 것들을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의 첫 번째 단락은 이 이미지 명도를 바꾸는 메뉴들입니다. 이 메뉴들은 명도를 바꾸는 게 왜 이렇게 4개나 있냐? 메뉴들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포토샵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포토샵을 사용하는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명도를 바꾸는 메뉴를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의 메뉴에서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여기 채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 뭐 틀리기도 한 메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명도를 바꿀 때 주로 쓰는 메뉴가 있고요. 채도를 바꿀 때 주로 쓰는 메뉴가 있고요. 또 각기 메뉴들은 각기 장점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첫 번째 단락은 명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명도 대비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명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명도가 낮다는 것은 뭔가요? 명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지가 흰색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명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점점 흰색에 가까워지죠? 자, 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점점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흰색에 가까워지는 명도가 높아지는 거, 명도가 낮아지는 건 검정색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자, 대비는 뭘까요? 대비, 컨트라스트인데 대비가 높다는 것은 흰 이미지는 더 희고 어두운 이미지는 더 어두워서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대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 대비 값이 높아지면 흰색 이미지는 더 희어지고요. 어두운 이미지는 더 어두워져서 선명한 이미지가 됩니다. 원래 이미지보다 더 어두워질 거 어두워지고 밝을 거 더 밝아서 선명한 이미지가 되죠. 대비 값이 낮다는 것은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확인. 컨트롤 Z를 했고요. 이미지 조정에 이번에는 레벨로 명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벨은 여기 보시면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습니다. 입력값의 이 검정색 화살표는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이 밝은 쪽을 내리면은 밝은 부분이 더 밝아집니다. 대비를 고치는 데 있어서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이렇게 대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로 대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출력값은 입력값과 반대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고요.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위하고는 반대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대비가 없어지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죠? 입력값은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이 더 밝아져서 대비가 강한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간격이 가까워질수록 대비가 강한 이미지가 됩니다. 중간값이고요. 중간값의 위치도 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 또 곡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지에서 명도를 바꾸는 메뉴 중에 이 곡선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곡선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는 또 어두워지고요. 자, 이게 어두운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 부분이 밝은 부분입니다. 밝은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지니까
명도가 더 높아지고요. 이쪽이 어두운 부분인데 어두운 부분을 더 밑으로 내려주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Z, 델리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어두우려면은 이 위쪽으로 갈수록 명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서 밑으로 쭉 내려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S자를 만들어주면 선명해지고요. 밝은 건 밝고 어두운 건 어둡고 이게 선명해지고요. 이렇게 S자 곡선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의 노출입니다. 자, 노출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노출을 높여주었더니 점점 명도가 밝아지다 못해 이전의 명도 대비보다 더 명도가 강해서 아예 하얗게 돼버리는, 이렇게 강하게 명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명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노출이 낮아지면 이렇게 아예 검정색이 돼버립니다. 명도를 굉장히 높게,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프셋은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미지를 바꿔서 이미지 조정의 채도 메뉴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채도가 높은 게 뭘까요? 채도가 낮은 건 또 뭘까요? 채도는 원색의 함량이 많으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원색의 함량이 많으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럼 원색은 뭐예요? 원색은 무채색이 섞이지 않은 새빨강, 샛노랑, 새초록, 새파랑색을 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도가 높은 것은 무채색,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은색이 섞이지 않은 원색이 채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파스텔 톤, 그죠? 파스텔 톤이 뭐예요? 원색 조금에다가 흰색이 많이 든 게 파스텔 톤이죠.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파스텔 톤이죠, 그죠? 여기 이런 게 다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 톤은 채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원색은 굉장히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다크톤 또한, 다크톤. 원색은 조금 들어가고 이번에 검정이 들어간 다크톤은 어떨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 다크톤, 보라색, 남색, 다크톤, 초록색, 다크톤, 이렇게 다크톤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채도가 낮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 활기는 여기 보시면 활기가 있고 채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방금 배우신 대로 채도가 높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채도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 깃발은 채도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빨간 깃발은 더 빨개지고요. 파란 하늘은 더 새파래지고, 그쵸? 모래도 좀 더 노래지고 이렇게 됐죠. 그죠? 원본 이미지고요. 채도가 높을 때, 채도가 낮으면 원색의 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채도가 낮으면 무채색이 되겠죠. 흑백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채도가 낮으면. 왜요? 원색이 없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도하고 같이 있는 활기라는 메뉴는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메뉴인데요. 채도가 높이는 이 채도 메뉴가 좀 촌스럽게 채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활기는 좀 은근하게 채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활기를 높여보겠습니다. 빨간색 깃발을 확인해 주세요. 자, 아까보다 아주 선명하게 빨갛게 되진 않지만 채도를 높인 것처럼 선명하게 빨갛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본 이미지보다는 좀 빨갛게 됐죠. 자, 채도를 높인 건 자, 이런 식으로 새빨강 새파랑인데 활기를 높인 건 이런 식으로 약간 은근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활기를 낮추면 은근하게 어두워지는 거고요. 모노톤이 되죠. 이게 흑백 사진 아니고 살짝 모노톤이 됩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의 활기였습니다. 자, 색
색조 채도. 자, 채도 메뉴가 또 있네요. 그죠? 제가 많은 메뉴들이 이미지 조정에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있습니다. 채도가 있어서 이 채도. 이거는 아까보다 더 채도가 밝아지다 못해 이미지가 깨질 정도로 채도가 높아지네요. 그죠? 채도가 낮으면 역시나 흑백 사진이 됐고요. 색조가 뭐예요? 휴의 줄임말인데 휴의 번역 이 색조. 근데 저는 색조가 아니고 색상이라고 번역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색조는 톤이거든요. 이거는 좀 색상이에요. 휴는. 이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자, 색상은 여기 색조라고 써 있는 원래는 색상은 이게 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색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채도와 밝기. 밝기가 뭐였죠? 명도였죠? 명도를 높이고, 명도를 많이 높이면 흰색이 되고, 명도를 낮추고, 많이 낮추면 검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색조 채도였습니다. 이미지 조정에 색조 채도를 나갔고요. 색상 균형을 나가 보겠습니다. 색상 균형은 팔레트처럼 생겼습니다. 빨간색 팔레트에 빨간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요. 녹청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요. 이미지 바뀌는 거 보세요. 녹색을 더 첨가할 수 있고 마젠타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파랑을 첨가할 수 있고 노랑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 있는 색을 이렇게 첨가를 하는 느낌인데 이게 중간 영역에도 어두운 영역에도 그죠? 밝은 영역에도 나눠서 첨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 균형 메뉴가 있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의 흑백. 흑백은 뭐겠어요? 이제 클릭으로 흑백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아까 보신 메뉴 중에 흑백 사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죠. 뭐가 있었나요? 활기 메뉴에서 채도 낮춰주면 흑백 사진 됐죠. 그죠? 이미지 조정의 색조 채도에서도 채도 메뉴가 있어서 채도를 낮춰주면 흑백 사진이 됐죠. 그죠? 그리고 또 흑백, 진짜 흑백을 만드는 흑백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조정 메뉴는 반복해서 메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짝씩 느낌은 틀리지만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마다 좋아하는 명도를 바꾸는 메뉴, 색상을 바꾸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명도를 바꿀 때도 여러 메뉴들을 살짝씩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포토 필터. 포토 필터는 여러분 카메라 다실 때 내가 정육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붉은색 필터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붉은 느낌을 전체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필터, 기존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필터를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색상을 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밀도를 높이고 밀도를 낮추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의 채널 혼합입니다. 출력 채널이 빨강, 녹색, 파랑이 있고요. 채널 RGB 채널이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새에 포토샵에 있는 그래픽 이미지들,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그래픽 실사 이미지들은 다 RGB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린색과 파란색이 모여져서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드로는요, CMYK가 있죠. 시안,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입니다. CMYK는 인쇄소에서 출력할 때 쓰는 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목적으로 하실 때는 CMY 색상으로 모드를 바꾸신 다음에 보통 출력을 하시게 됩니다. 컨트롤 Z. 근데 우리가 컴퓨터상에 보이는 것은 보통 RGB 컬러로 보여집니다. RGB 색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미지 조정의 색상 검색.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름 지어진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이 필름스토어 50.3 DL 이 프리셋이 색상 프리셋이 이 이미지에 어울리네요.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색상 프리셋들이 모여 있고요. 클릭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고 좋아하는 색상 프리셋을 찾아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조정의 채도 메뉴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전, 이렇게 절대 쓸 일이 없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포스터화, 이건 좀 많이 쓰는데요. 취소, 컨트롤 Z, 이미지 조정, 포스터화는 보시면은 포스터, 4가지 색 포스터로만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4가지는 또 아니에요. 이걸 2가지로 바꾸면 이게 더 색감이 이렇게 단순해지죠. 이미지 조정, 포스터화, 이거를 1가지로 바꾸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2와 255 사이에 정수가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이게 레벨이 많아질수록 실사 이미지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게 거겠죠. 레벨은 이렇게 색깔 수입니다. 색깔 수가 줄어들수록 약간 카툰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미지 껐고요. 이미지 조정의 한계값, 이것도 참 평생 쓸 일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조정의 그라디언트 맵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라디언트 맵은 내가 선택한 그라데이션으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파란 계열 중에서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 만드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주황 계열로 이렇게 쓰는 건데요. 반전은 이제 거꾸로고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반전. 색깔이 같은 색이지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서 저는 기본 사항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백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왜 이걸로 쓰냐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보통 다른 흑백 메뉴로 만든 다음에는 꼭 명도 대비로 가서 명도와 대비를 좀 조절해서 선명하게 만드는데 그라디언트 맵의 기본 사항의 흑백, 블랙 앤 화이트는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한 흑백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색깔을 바꾸고 싶을 내가 지정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아래 화살표가 아니고 색깔 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여기도 지붕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파랑색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 선택대로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취소. 이미지 조정에 그라디언트 맵을 했고요. 선택 색상. 빨간색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빨간 계열이 녹청이 많아지고 녹청이 적어진 것입니다. 이 빨간 계열, 이 전체 이미지의 빨간 계열이 녹색이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마젠타가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빨간 계열이 있는 이 부분만 변하죠. 노란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깃발이 노랑이 섞였으니까 빨강에서 노랑이 섞이면 주황 느낌이 되죠. 이 깃발이 주황 느낌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검정 더 넣어주면 이런 식의 느낌이 됩니다. 자, 파랑 계열, 하늘하고 바다가 파랑인데요. 자, 파랑에서 녹청을 넣어주면, 자, 보이시죠? 녹청을 넣어주면 파란 느낌이 더 강해지고요. 빼주면 파란 느낌이 덜 강해지고요. 마젠타를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파란 이미지 부분에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노란기를 많이 넣어주면 이렇게 살짝 느낌이 나죠. 검정. 이게 파란 부분에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미지 조정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의 양이 많아지면 어두운 영역을 밝힐 수 있고요. 밝은 영역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HDR 토닝. 모든 메뉴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거 메뉴의 단점은 레이어를 합쳐야 합니다.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반경. 광산 효과 환하게 만들었죠. 강도, 감마값 뿌얘지는 거죠. 노출, 우리가 봤었던 노출도 있고요. 세부 묘사, 이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세부 묘사가 강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50, 60년대 영화 같습니다.
그림자, 까만 부분, 이 어두운 부분의 색이 바뀌네요. 밝은 부분의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활기하고 채도도 여기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활기를 높이고 채도를 높여주고 뭐 여기 있는데 이렇게 HDR 토닝 지금까지 했던 메뉴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작업을 하는 건데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나로 합쳐주지 않으면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조정에 채도 감소, 무채색 만드는 거죠. 채도를 감소하니까 무채색 만드는 거죠. 지금 위에 색조 채도나 활기 메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채도 감소 누르면 그냥 흑백 사진 되는 거죠. 여기도 흑백 사진이 만들어졌죠. 그죠? 또 나왔죠. 흑백. 이미지 조정에 색상 일치. 이것은 내가 선택한 소스 이미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여기서 작업을 할 때 느낌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을 때 소스가 하늘 바꾸기면 이 배경 이미지도 하늘 바꾸기하고 느낌이 비스무리하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소스가 배경색, 배경이면은 이게 또 배경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미지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스가 새 작업이면 새 작업, 이 신전 이미지하고 비스무리하게 이미지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취소.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색상 대체는 여기서 스포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포이드 빨간색은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하얀색 부분이 이 내가 선택한 지점하고 비슷한 부분을 뽑아주는 건데 이거의 허용량을 수치를 조절을 하면 하얀색 범위가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그죠? 한 이 정도 적당히 한 다음에 이것에 방금 정한 색의 색조를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채도를 높이고 밝기를 높이고 하는데 이것을 허용량을 좀 크게 하면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선택 영역을 넓히면 이게 내가 선택한 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색조를 다른 색으로 채도가 높은 다른 색으로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도 바꿨습니다. 허용량을 좀 넉넉하게 주는데 그 대신 깃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모래도 바뀌게 되죠. 여기도 살짝씩 색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색상 대체, 균일화.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 나는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조정의 메뉴들을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우신 이미지 조정 메뉴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어두운 사진을 밝게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 화면이 좀 작으셔서 여러분 보기 힘드시니까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화면 맞추기를 눌러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제 밝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알고 계신 메뉴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자, 이미지 조정에는 명도를 밝게 하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명도 대비를 처음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뭐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뭐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에 들어가서 어두운 영역을 조금 밝게 수치를 높여줘 보겠습니다. 수치가 좀 밝아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에서 커브를 써서 곡선을 써서 제가 좋아하는 곡선을 써서 왼쪽 하단은 어두운 부분이고 우측 상단은 이제 밝은 부분이죠. 밝은 쪽 이미지를 좀 밝게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 조정의 메뉴들을 섞어 쓰시는 게 예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살짝 밝혀줬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하늘을 좀 파랗게 만들고 싶어서 하늘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유 선택 툴 중에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요.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선택 더하기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붓 모양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죠. 붓의 크기는 꺾기틀, 우측 꺾기틀로 붓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붓의 경도가 있습니다. 경도는 뭐냐면 외곽 라인이 딱딱한 붓이 있고 수치가 줄어들면 외곽 라인이 뽀샤시해집니다. 아무래도 이 하늘하고 이 다른 이미지하고 연결이 쉬우려면 외곽 라인이 뽀샤시한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외곽 라인이 뽀샤시한 붓으로 붓 크기를 키워서 하늘을 대강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레이어를
선택 툴인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하면 복사한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복사한 레이어는 방금 선택한 이미지를 하나 복사해서 레이어를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 1이 올라가면서 방금 선택한 하늘 부분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복사한 레이어 메뉴를 모르신다면 컨트롤 Z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새 레이어 올리고 컨트롤 V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올린 이유는 제가 이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싶거든요. 파랗게 만들고 이 외곽 라인을 좀 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레이어 1, 하늘만 있는 레이어 1에서 이미지 조정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파랗게 하는 메뉴가 뭐가 있었죠? 여러 개 또 있을 수 있는데 색상 균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상 균형에 들어가서 녹청을 좀 줬고요. 파랑을 좀 줬습니다. 밝은 부분에 체크하고 녹청과 파랑을 수치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파래졌죠. 근데 이 외곽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레이어에서 배경을 잠깐 눈을 가려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1을 다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왼쪽 툴바에 지우개 툴이 있습니다. 지우개 도구가 있습니다. 지우개 브러쉬도 경도가 약하게, 외곽이 뽀샤시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짝씩 지워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이 외곽이 경계가 좀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레이어를 살짝 지워주니까 그 밑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이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살짝씩 푸른기는 또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좀 채도를 높여주고 싶은데요. 이미지 조정에서 채도를 높이는 게 뭐가 있었죠? 자, 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활기로 들어가서 활기를 높여주는데 제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실수일까요? 활기를 높이고 채도를 높이는데 왜 채도가 안 높아지고 하늘 부분만 채도가 높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레이어 1이 선택된 상태에서 활기 메뉴에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어 1에 있는 하늘 부분에만 활기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배경 부분에서 높아지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상단 메뉴 이미지 조정의 조정 메뉴들은 내가 선택한 레이어의 이미지의 명도와 채도, 색상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지 조정과 똑같은 메뉴 중에서 레이어 위에 있는 조정 패널이 있습니다. 이 조정 패널은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명도 대비 나오죠. 레벨 나오죠. 곡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미지 조정에 있는 모든 메뉴들입니다. 그럼 똑같은 게 왜 이렇게 두 개나 있을까요? 자, 여기 활기가 있는데 활기 메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활기를 클릭하고 제가 활기 메뉴를 체크를 했습니다. 활기를 높여줬습니다. 자, 지금 채도가 확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죠? 이전에 내가 레이어 1을 선택한 것 같은데 활기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레이어 1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조정 패널에서 활기를 한 활기는요. 어떻게 되냐면 활기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 이 활기라는 레이어 밑에 레이어 1과 배경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이 활기가 영향을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분이 되시나요?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상단에 이미지 조정에 가서 조정 메뉴를 바꿨을 때는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이 조정이 됐었는데요. 똑같은 메뉴지만 똑같은 명도 대비 뭐 활기 뭐 반전 이런 똑같은 메뉴지만 레이어 위에 있는 조정 패널에서 저기 활기를 누르면은 레이어가 단독으로 제일 상위에 놓이고요. 이 상위에 놓인 활기라는 레이어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가 속해집니다. 그러니까 활기를 주면 한 레이어에만 활기 메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 모든 메뉴에 활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활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활기도 이제 효과를 줘서요. 이미지 조정 효과를 줘서 이거 실수했을 때는 그냥 레이어만 또 버려도 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한 레이어에만 이미지 조정을 주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활기로 들어가서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활기를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자, 채도도 살짝 높여주고 활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환하게 완성했습니다. 자, 창에서 작업 내역을 꺼내셔서요. 작업 내역이 여기 있죠.
있으면은 이제 제일 위로 올라와서 처음에 문을 열었던 어두운 JPG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작업 내역 제일 밑에 있는 방금 작업한 활기래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 메뉴를 써서 음식 사진을 좀 더 맛있어 보이게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식 사진을 맛있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붉은기가 살짝 들어가면은 음식 사진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붉은기도 좀 집어넣고요. 메인 음식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비내림 효과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기능을 배우셔야 하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음식 사진을 맛있게 만드는 걸 따라 해보시기 전에 먼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미지 조정 메뉴를 써서 맛있게 임의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따라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저라면은 이미지 조정 창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우선 선택을 해서요.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해서 이걸 흑백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미지 조정창에 있는 흑백 사진, 이거 위에도 같은데요. 이미지 조정창으로 흑백을 만든 이유는 조정창, 이 조정 패널에서 만든 이미지 조정 메뉴들은 마스크 기능이 들어옵니다. 마스크 기능이 들어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었는데 노란 계열 부분, 여기 음식에 이렇게 노란 계열 부분이 많았죠? 노란 계열 부분의 명도를 좀 높여주면 원래 음식 사진 중에서 노란 부분이 이렇게 명도가 조금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노란 부분을 조금 밝게 하고요. 노란 부분을 조금 밝게 한 다음에요. 제가 조정 패널에서 준 흑백 레이어 있잖아요. 흑백 레이어 안에 흑백 말고 여기에 하나 창이 더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정 패널에서 조정을 하실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라는 창이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이 마스크 창은 방금 한 효과를 가려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는데 여기서도 방금 준 조정 메뉴, 지금 여기서는 흑백이죠. 흑백이란 조정 메뉴를 가려줍니다. 자, 뭐로 가려주냐면 까만색 마스크가 가려줍니다. 그래서 붓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검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요. 방금 준 마스크 창 안에서, 여기가 아닌 마스크 창 안에서요. 마스크 창 안에서 제가 붓으로 색칠을 하면 지금 이게 뭔가요? 검정색이 칠해지는 게 아니고 마스크 창 안에서의 검정색은 방금 준 흑백 조정 메뉴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흑백 효과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붓의 불투명도를 한 반으로 하면 이렇게 반만 가려주고요. 여기 지금 회색이 되죠? 반만 가려주고요. 다시 정경색과 후경색을 바꿔서 정경색을 흰색으로 놓은 다음에 다시 칠해주면 흰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흰색이 칠해지는 게 아닌 마스크 창에서의 흰색은 방금 준 흑백 조정 효과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마스크 창 안에서는 검정색은 이 준 마스크 효과를 가려주고요. 가려준다는 건 원래 칼라색이 나오는 거죠. 방금 준 조정의 흑백이라는 조정 메뉴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려줬더니 이미지가 다시 칼라 이전 이미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흑백을 주나요? 왜 흑백을 줬냐면은 이 불투명도를 높여서 뒤에 부분은 흐린 컬러로, 앞에 부분은 진한 컬러로, 또 메인 이미지가 아닌 이 배경 같은 건 흑백으로 좀 빠져줘서 메인 이미지인 음식이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창을 이용해서 흑백으로 준 효과를 가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원본 이미지하고 어떻게 틀려지나요? 자,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지금 이게 마스크 흑백 이미지 조정에서 흑백을 주고 마스크로 처리한 효과입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음식 이미지가 돋보였는데 방금
흑백으로 이미지 조정창에서 조정을 주고 한 다음에 흑백의 마스크 창에서 이미지를 가려줘서 일정 부분만 컬러로 만든 사진은 여기 중심 부분이 좀 더 돋보이고 뒤에는 좀 빠져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 이제부터 좀 맛있어 보이게 해줘 보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해서 이미지 조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곡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정창에서 해도 여기서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레드를 선택하고 빨강을 선택하고 RGB가 있는데 레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빨간색 색상을 조금 색을 더 강하게 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면 빨강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살짝만 빨강을 전체적인 이미지에 더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원래 이미지고요. 살짝 붉은색 이미지를 더 주는 것입니다. 붉은색 이미지가 살짝 들어가니까 음식이 조금 더 맛나 보입니다. 그리고 빨강이 아니고 RGB, 세상의 모든 컬러, 이 흰색 선이 이렇게 RGB 선인데 이 흰색 선을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서 S자 곡선을 만들어서 이미지에 대비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으로 나와줬고요. 자, 이번에는 비내린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비내린 효과는 뭐냐면은 메인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도록 외곽을 살짝 눌러주는 것입니다. 외곽의 명도를 살짝 눌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새 레이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 원추 형태의 그라데이션, 블랙이 아니네요. 보시면은 블랙으로 만들고요. 확인 눌러서 원추 형태의 그라데이션으로 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원추 형태의 그라데이션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양이 안 나오시고 여기가 까만색 원이 생긴다면 이 반전을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면 검정색과 흰색이 반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가 검었고 이렇게 원추, 이 가운데가 하얀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뭐를 할 거냐면요. 이 레이어 1과 배경 이미지, 음식 이미지를 블렌딩 할 것입니다. 자, 어떤 걸로 할까요? 곱하기 색상번 너무 진하고 곱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너무 진하죠. 그래서 위에가 너무 날라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레이어 1의 불투명도를 살짝 줄여줘서 이게 눌러주는 효과만 주는 것입니다. 살짝 줄여줘서 눌러주는 효과만 줬습니다. 자, 어떻게 맛있어 보이시나요? 자, 원본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였고요. 방금 이게 우리가 작업한 이미지입니다. 좀 더 맛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꾸 이것저것 이미지 조정 메뉴를 만져보시기 바랍니다.